이스라엘군이 우리 빨리 폭격할 때니까 유니필 즉 평화유지군 빨리 빼라. 일단 원유 시설하고 정유 시설하고 핵 시설은 공격 안 하겠다.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 뭐라 했냐면 네가 아무리 작게 공격을 해도 우리는 무조건 보복한다. 야, 세계 경제 파국이야. 네. 나타냐후도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거든요. 압도적인 지금 군사력으로 헤즈볼라를 몰아서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100% 충족시키는 합의. 그래야만 안전하게 자기 국민들을 북쪽으로 다시 돌릴 수 있다. 사실 지난주에 한번 네. 오셨었는데 일주일 만에 오셨다는 건 이쪽 상황이 그만큼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바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서강대학교 유로 메나 연구소 성일광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쪽 뉴스가 뭐가 또 터진 게 좀 있습니까? 지금 뭐 나타냐후 총리가 네. 가자 지구 뭐 고사 작전 들어가는 거 아니냐. 네. 북부 지역에 뭐 봉쇄해서 굶겨 죽이려는 작전을 하고 있다. 네. 가자지구 북부를. 네, 그래서 뭐 여기 에피통신이 아마 보도를 네.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저 유엔 평화유지군인가 거기도 뭐 쳐들어갔다는 얘기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레바논 쪽에. 그 레바논 쪽에. 네, 레바논 쪽에 이스라엘군이 우리 빨리 폭격할 때니까 유니필 즉 평화유지군 빨리 빼라. 이게 좀 약간 미친 거 아니에요? 뭐 좀 이미 미친 지 좀 오래됐죠. 아니 유엔 평화유지군인데 그래도 적어도 아니 근데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공격해야 되니까. 평화유지군 근처 옆에 헤즈볼라가 뭐 기지라든지 네. 참모 파놓은 게 있으니까 네.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니 피해를 빼라. 입을 수 있어. 지금 안 그래도 뭐 5명인가 다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피해달라. 네.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유엔군은 들어줄 수가 없죠. 예. 이스라엘에 나가라 그런다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엔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 자기들이 그러니까, 결정해야 예. 되는 문제니까 어이없는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 뭐 사드를 배치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사드요? 예, 사드는 또 우리도 사드 하면 또 우리가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드인데. 사드 하면 우리 한국이잖아요. 그렇죠. 한국이잖아요. 네. 사드는 한국인데 또 이게 이스라엘까지 또 배치를 지금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재미있고 지금 아침에 따끈따끈한 뉴스 들고 왔어요. 아침에 오늘 나온 거. 네. 지금 나온 거. 지금 여러분 주무실 때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아주 너무 따끈따끈한 뉴스가 아유 나왔어요. 깜짝 못 주무셨다. 좋은 거 하나, 나쁜 거 하나 있습니다. 좋은 뉴스 하나, 나쁜 뉴스 하나. 네, 뭐를 먼저 오라. 자 우리 정프로님은 뭐부터? 저는 나쁜 뉴스 먼저 듣는 걸 좋아합니다. 나중에 기분 좋아야지만 우리가. 좋습니다. 나쁜 그렇습니까? 거부터 가겠습니다. 나쁜 거는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 뭐라 했냐면 네가 아무리 작게 공격을 해도 우리는 무조건 보복한다. 보복한다. 그런 뉴스가 나쁘죠. 떴어요. 나쁘죠. 니네가 무슨 공격을 하든 네, 아무리 뭐 네가 아무리 작게 공격을 하고 뭐 최소한의 공격을 해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대응을 하겠다. 아무 짓도 하지 마. 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처음에 이란이 하기 전에 했던 거 똑같거든요. 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서로 하지 마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 지금 이제 이란이 그랬는데 물론 말은 지금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 공격이 정말 미미하면 네. 미국이 또 달래겠죠. 넘어가겠지. 예, 그러면 이제 이란이 또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지난 4월달처럼. 네. 그럼 어쨌든 지금 나온 거는 뭐 네가 아무리 미미하게 공격을 해도 우리는 반드시 대응을 하겠다. 말리지 마 하는데 사실 말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죠. 네. 그런 상황인데 일단 뭐 안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이게 예. 또 한 번 더 가야 되니까 네. 이스라엘로 끝나야 되는데 좋은 좋은 뉴스. 소식은 뭐겠습니까? 좋은 뉴스. 좋은 뉴스. 뭐 이렇게 협상 시작했나요? 이 시국에 좋은 뉴스가 뭐겠습니까? 나타냐후 총리가 사임? 아니요. 그러면 잔치를 해야죠. 그러니까 좋은 네, 뉴스잖아요. 그거는 뭐 잔치해야 됩니다. 네. 나타냐후 총리 사임한다 그러면 네. 거의 뭐 중동의 평화, 네. 중동의 평화는 좀 세계의 평화, 네. 지구의 평화 네. 잔치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일단 원유 시설하고 정유 시설하고 핵 시설은 공격 안 하겠다. 원유, 정유, 핵시설은 네. 공격 이거 안 뭐 하고. 거의 군사 시설만 남겨뒀네요. 네, 아. 그것만 하겠다라고 인터뷰 워싱턴 포스트에서 났어요. 워싱턴 포스트. 우리 나타냐후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또 제가 우리 단톡방에다 올렸더니 네. 우리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가 이 비비 나타냐후 뒤통수 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살 흘리고 나서서 또 확 공격해버리는 거 아니냐. 해버린 다음에 네. 그게 핵시설인지 몰랐네. 뭐 해리스, 뭐 바이든 뒤통수 완전 치는 거 아니냐, 막 의심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우리 정프로처럼. 네.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신빙성이 있다.
왜냐하면 사드를 배치해 준 것이 조금 의미가 있고 네. 왜냐하면 이 사드를 아무나 배치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사드를 배치한 이유가 몇 가지 있긴 한데 어쨌든 사드를 배치해 주면서 좀 달래고 그리고 너도 알지만 정유시설 공격하면 네. 야 세계 경제 파국이야. 네. 나타냐후도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게까지는 가지 말아야지. 네, 그렇게까지는 가지 말자라고 네. 했는데 그걸 조금 받아주지 않았나 그런 이제 느낌이 들어요 지금 생각이.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좋은 뉴스다. 뭐 이제 사드랑 이렇게 거래했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란이 만약에 진짜 좀 미사일 좀 센 거를 이렇게 보내면 그렇죠. 그건 이제 괜히 부담되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10월달에 10월 1일 한 30몇 발 못 막았잖아요. 네. 공격을 못 해가지고 예. 군사 기지 많이 두드려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드를 배치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그거예요. 10월달에 요격을 못한 이유가 미국이 도와주는 거하고 이스라엘 방공망으로는 좀 구멍이 생겼다. 네. 그 구멍을 메꿔줄 수 있는 게 이제 사드다. 다만 이제 예. 그 사드 배치가 이란 입장에서 매우 불쾌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그런 이제 보도도 났어요. 그래요? 이란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났습니다. 역시 정프로는 그냥 방구석에 세계 앉아서도 정세를 그냥. 삼천리를 그냥 보내요. 생각보다 날카로우시네요. 왜냐면 사드라는 게 네. 우리 중국이 그렇게 불편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뭐 우리는 우리 한반도 방어야라고 했지만 사실 그 거리가 엄청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란은 아마 다 들어올 거라고 거기. 그래도 뭐 공격용은 아니니까. 그렇긴 하죠. 네, 네. 방어용이니까 그렇게 뭐 짜증을 안 낼 일인데 어쨌든 또 이란 쪽에서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사드 너무 그게 니네 이란 너무 흥분할 필요 없다. 네. 자제해라. 이거 뭐 공격용 아니지 않냐?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드를 배치한 두 번째 이유는 이 사실 그 미국의 제6함대가 지중해에 있는 6함대에서 이지스 시스템이죠. 네. 이지스죠. 예, 거기서 이제 요격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많이 썼대요 미사일을. 이미? 예, 4월달에 또 도와주고 10월달에 두 번 좀 도와줬잖아요. 그 비축량이 이제 거의 앵꼬가 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겨놓고 이거 나중에 나토하고 또 훈련할 때도 써야 되고 그쵸, 다른 데 그쵸, 써야 그쵸. 되는데 네. 이거 이스라엘이 다 쓸 수는 없다. 그러면 대치제가 뭐냐? 사드다. 사드를 보내서 그거를 대체하겠다. 그렇게 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타냐후가 저는 이제 약간 이해 안 되는 거는 핵시설 저 뭐 정유 원유 시설 공격 안 한다고 그러니까 네. 그게 제일 될까봐 걱정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카드라는 거는 상대가 걱정하고 막 근심할수록 어쨌든 내 카드가 힘이 있는 건데 네. 그거 안 할게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상당히 아예 그냥 평화 체제로 가는 거 아닌 이상은 그게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렇게 되면 되게 날카로우시네 아침부터. 네. 찔러가지고 피가 날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이거 날카롭네. 피는 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 이거 약속 대리로 가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할 수 있죠. 네네네. 왜냐하면 이거 뭐 표를 다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네. 지금 나 요거 안 때릴게, 요거만 때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패는 다 가르쳐 줬지만 네. 이제 4월달처럼 진짜 아주 최소한의 뭐 군사 시설만 때릴지 아니면 좀 광범위하게 여러 군사 시설을 때릴지 그러니까 이 나타냐후 총리가 고민을 해야 되죠. 너무 살살 때리면 네. 또 욕 먹잖아요. 그렇죠. 자국민들한테. 네. 나타냐후 너 뻥까 치더니 너 스트롱맨 뭐 이렇게 하더니 뭐냐 이게? 네. 내려와 이 자식아. 그렇지. 그럼 또 너무 세게 치면 또 이것도 이거 전쟁이- 국제사회 큰 파장 일으키니까 이거 뭐 유가 올라가고 이러면 나 완전 매국노 되겠는데 뭐 글로벌한 매국노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나타냐후가. 그러니까 요게 이제 나타냐후 고민이 이제 깊죠. 네네네. 지금 이제 전체적인 이제 정세 한번 쭉 이제 이슈들까지 살펴주신 거고 하나하나 그 중에 좀 봐야 될 게 일단 아까 말씀해주신 그 가자지구 북부의 고립 작전. 네네. 여기는 그러니까 고립 작전을 한다는 거는 그 안에 있는 민간인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북쪽에 있는 민간인들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라. 왜냐면 북쪽에 지금 자발리아 난민촌이라든지 네. 이쪽에 하마스가 재조직되고 있고 계속해서 미사일을 쏜다거나 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이 이미 들어가서 작전을 하고 있어요. 작전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네.
전체적으로 여기에 이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핵심적인 인물이 전 이스라엘 국가안보실장입니다. 기오라 아일랜드라는 장군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어. 이 사람 저 방송을 계속 봤는데 처음부터 하마스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고 얘기했어요. 뭐냐? 구호물품을 주지 마라. 그게 왜 하마스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 내에 구호물품을 최소한으로 줄이든지 네. 아예 안 줘야 네. 먹을 게 없어야 하마스가 손 들고 나오지. 구호품이 들어가면 뭐 가자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되는데 네. 하마스가 구호물품을 가지고 지네가 탈취해서 지네가 돈 주고 먼저 팔거나 그거 가지고 지하기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하마스 대원들도.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 사실 구원품 전쟁 초기에 안 넣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정부 그러다가 미국이 이제 국제사회가 난리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구원품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군은 되게 극단적인 생각 아이디어죠. 근데 그거는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호물품을 거기에 넣어서 거기서 하마스가 자생을 하든 네. 아니면은 자 앞으로 우리 여기에 고립 작전 할 겁니다. 네. 민간인 나오세요라고 하는데 민간인과 같이 하마스도 숨어서 나와. 그럼 밖에서 자생을 하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가자지구 전체에다가 구원품을 넣지 마자는 거죠. 그냥 가자지구를 네. 말려주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는 게 아니라 아예 통째로 넣지 말자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어차피 고사 작전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민간인들은 어쨌든 그러면 나오려면 다른 지역으로 한 그룹에서 몰아서 그쪽만 고물품을 준다든지 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작업이죠. 사실 하마스 대원과 일반 민간 가자 주민과 구별하는 것도 어렵고. 네. 가자지구에는 저 무슨 저 밭 같은 건 없죠? 뭐 이렇게 뭘 이렇게 먹을 거 생산할 수 있을 아니 만한. 뭐 농사 지을 때는 있죠. 아 있어요? 예, 있긴 하죠. 아. 땅이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걸 다 하마스가 대부분 이제 군사 지역으로 많이 바꿔서 쓰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농지가 많이 뭐 줄기도 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고사 작전에 들어가면 어쨌든 보나마나 하마스에서도 그 막 굶어 죽는 사람들 막 사진 막 또 뿌리면서 그렇죠. 여론전 할 거고 네, 그럼 이제 네. 국제사회가 그건 또 못 견딜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네. 나타냐후 총리가 이거를 100% 그대로 실행에 옮길 것 같지는 않아요. 아는데 문제는 지금 이미 자발리아 캠프에 들어가서 작전을 하고 있고 네. 다시 들어가고 뭐 몇 번째 들어가요. 지금 세 번, 네 번째 들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이제 북쪽에 있는 가자 주민들이 계속 남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안 떠나요. 가자 주민들이. 지금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냐고. 아, 네. 저 라파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가 그래서 다시 올라왔는데 또 작전한다고 또 나가라면 도대체 이 가자지구 안에서 우리를 지금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들볶자는 건가? 이해가 못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고. 예. 자 그런 상황이니까 하마스 대원들이 이제 자발리아 난민촌 캠프에서 뭐 학교나 이런데 난민들이 많이 피난해 있는 피난처에서 계속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 거기를 또 공격을 하죠. 그래서 계속 좀 CNN 보시면 계속해서 거기 아이들이나 민간인들 죽는 뉴스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고 지금 문제는 또 레바논하고 헤즈볼라하고 이란 문제가 커지니까 네. 사실 가자지구 뉴스는 사실 제일 밑에 있거든요. 지금 잘 보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죠. 아 근데 그 어젠가 이스라엘 그 영토 내에서 헤즈볼라 드론이 공격해서 뭐 67명인가 70명인가 난리 부상당했다.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네타냐후의 반응이 따로 없었습니까? 따로 얘기는 안 했지만 그 군 이제 훈련 센터 골라니 부대라는 골라니 북쪽에 있는 부대인데 거기 네. 가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는데 심각했죠. 왜냐하면 헤즈볼라가 보낸 드론이었는데 자살 아마 폭탄 네. 자폭 드론이었는데 그거를 요격을 못 시켰어요. 요격을 못 시켰는데 한 3발을 정도를 쐈는데 2발은 요격시켰는데 한 발을 계속 전투기가 떠서 따라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지고 나서 30분 만에 골라니 부대에 이제 신병들 훈련센터예요. 네. 신병들 훈련센터 이제 식당에 바로 떨어졌어요. 아 그럼 부상자들도 다 군인들. 그렇죠. 신병들이죠. 부상자가 많아요. 지금 최소 5명이 사망하고 지금 중태가 한 9명, 7명 돼요. 네. 그리고 다시 전체 부상자가 60명인가 그렇게 돼요. 네.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죠.
그러니까 헤즈볼라의 드론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네네네네. 이스라엘도 요격하기 힘든, 너무 작고 네. 너무 낮게 나기 때문에 요격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그리고 너무 작다 보면 이게 드론인지 새인지 구별이 안 되거든요, 레이더로. 네. 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따라잡으려고 따라잡았는데 이제 이렇게 막 너무 낮게 떠버리면 전투기도 사실 따라잡기 힘든 그런 상황이다. 아유, 하여튼 지금 이쪽의 분위기는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랄 게 지금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일단 의지가 있냐 없냐. 그다음에 의지가 있으면 그 방법은 있냐. 요 두 개 한번 좀 여쭤보고 제가 싶습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한테요? 예. 출구 전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예,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 그러니까 가장 이제 강력한 지금 이 신랄한 비판이 네. 그래 뭐 군사력 좋고 네. 파워 세다. 네. 뭐 이스라엘 뭐 군사력 좋은 거야 뭐 다 알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압도적 군사력 누가 모르냐. 네. 뭐 잘하는데 공군력 좋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막 마지막에 네. 엔드 게임이 뭐냐고 출구 전략이 뭐냐고. 없어. 그게 이제 없다는 거예요. 전략이 없다는 거예요. 전술은 있는데 네. 막 들어가서 막 공격하고 뭐 이런 거 잘해. 근데 어떻게 마지막 전쟁 어떻게 끝낼 거냐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청사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타냐고 의심을 받는 거죠. 너 계속 전쟁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냐. 네. 가자 지구 뭐 끝낼 듯 협상하면 지가 방해해서 협상 망쳐놓고. 네. 그러더니 이제 대충 정리되니까 아직 정리됐는데 확실하게 또 매듭을 안 짓고 네. 흐지부지 남겨두고 다시 이제 북쪽으로 가서 세전선을 열어서 헤즈볼라하고 또 전쟁을 이어가고 헤즈볼라 전쟁도 뭐 소규모로 들어가서 이상군 넣는다 그러더니 지금 계속 이러고 있고 그다음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뭐가 떴냐면 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완전히 제거하면 네. 완전히는 불가능하겠죠. 어느 정도 제거를 하면 레바논이라는 국가가 이제 헤즈볼라 없는 레바논이라는 국가를 새로운 정사진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네. 왜냐하면 미국이나 서방이나 이스라엘에서는 헤즈볼라가 레바논을 납치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군요. 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레바논 국민들을 납치해서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데 인간 방패로 쓰고 네. 헤즈볼라만 아니면 사실 이스라엘 레바논 이렇게 공격할 필요가 없는데 레바논은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레바논에 현재 뭔가 이렇게 무장으로서 그러니까 그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게 헤즈볼라랑 그렇죠. 레바논에 제대로 된 정부랄 수 있는 정부가 있긴 한데 네, 힘이 정부가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렇죠. 못 쓰고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헤즈볼라가 훨씬 정부보다 강력한 단체죠. 하긴 그렇지. 다른 무장 단체가 그 나라에서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놔두지 않겠지. 정부가 많이 강력하면.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국가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레바논에 좀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좀 하게 하고 그렇죠. 그럼 이제 헤즈볼라 같은 데는 이제 발 못 붙이게 하고 예, 힘을 좀 빼고 아. 아예 발을 그렇게 이번에 마지막 기회 아니야. 이게 기회다. 이거 놓치면 또 왜 언제 우리가 헤즈볼라를 제거하고 레바논을 정상 국가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번 기회에 차라리 미국 쪽에서도 살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이스라엘이 잘 잡으니까 네. 야 그럼 이게 어떻게 좀 제대로 잡아가지고 헤즈볼라를 레바논이라는 국가를 완전히 진짜 헤즈볼라 없는 레바논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하고 레바논하고 전쟁을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냐. 네네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는 바람에 나타냐후로서 지금 탄력을 받아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눈 감아줄 때 네. 제대로 한번 정리해보자라는 그런 저 유혹에 또 빠지고 있어요. 근데 네. 그 시나리오가 맞다면은 이스라엘은 계속 공격은 하겠고 여기에 긴장감이 줄진 않겠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어떤 그 둘 사이 간의 공감대 형성으로 이 정도의 공격을 하고 있는 거니 막 우리가 크게 걱정하는 그 막 이란의 참전으로 인한 전면전 확대, 5차 중동 전쟁 요거까지는 안 봐도 되는 안 시나리오. 봐도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타냐후가 약속을 지켜주면 네. 군사 시설만 공격하면 어느 정도 긴장을 좀 줄겠지만 네. 이스라엘 북부 쪽의 헤즈볼라와의 전쟁은 이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하여튼 이 문제 이스라엘한테 좀 잘 좀 해보라라고는 안 될 것 같고 미국이 네네. 결국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현재까지 미국은 그냥 이스라엘한테 끌려가고 계속 어찌 보면 미국도 이스라엘한테 납치당해갖고 계속 뭐 이렇게 공격 도와주고 그렇죠. 있는 것 일종의 같은데 하스터지 돼 있는 거죠. 이거 인질. 네. 네. 미국은 계속 이렇게 안 갈 거 아니에요? 미국은 근데 이제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네. 여기서 무슨 확전을 막고 뭔가 이렇게 변화를 주기는 주기는 힘들고 어렵죠. 어쨌든 상황 관리에 들어가고
최대한 여기서 확전 안 되고 네. 맞고 선거를 끝나고 나서 봐야 되죠. 그럼 이제 해리스가 되거나 트럼프가 될 때 뭐 가능성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테니까. 네, 네. 그럼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은 원래 트럼프라면 다른 나라 뭐 알아서 해 이제 이 정도일 텐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만큼 굉장히 또 다르잖아요. 아, 그럼요. 트럼프는 오히려 더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나타냐고 엄청 친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아예 또 확전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사실 저는 큰 변화가 누가 되든지 큰 변화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없어요? 지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는 아,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네. 약간의 트럼프는 훨씬 더 많이 지지해 줄 것이고 해리스는 조금 더 낮게 지지하겠지만 지지를 완전히 그 정도 차이예요. 거둘 수는 없는 것이고 거둘 수는 없는 것이고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이제 거래주의이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미국에서 이스라엘에 제공했던 무기를 다 돈을 받고 한 것도 있지만 또 돈을 안 받고 해준 것도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렇게 돈을 안 받고 계속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아. 원래 거래주의자이기 네네네네.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 사실 누가 되든지 간에 지금 이 전쟁을 끝내라 그래서 나타냐후가 딱 말을 들겠냐라는 거죠. 말을 듣기는 어려워 보이고. 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도 출구 전략은 그거 있기는 해요. 결국 전쟁을 끝내긴 끝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헤즈볼라가 어쨌든 도장을 찍어야 공격을 안 하겠다는 도장을 찍어야 이스라엘도 안전하게 국민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요. 네. 그거 없이 그냥은 일방적으로 전쟁을 끝내면 언제든지 헤즈볼라가 재조직돼서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전쟁 하나만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기 네. 때문에 어쨌든 합의를 해야 돼요. 네. 그게 이스라엘이 원하는 거예요. 지금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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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종 궁극적인 목적은 압도적인 지금 군사력으로 헤즈볼라를 몰아서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100% 충족시키는 합의. 그래야만 안전하게 자기 국민들을 북쪽으로 다시 돌릴 수 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원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나 그 원하는 대로 상황들이 움직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거죠. 매우 낮지는 않고요. 계속 그래요? 몰아붙이면 헤즈볼라가 지금 상당히 코너에 몰려 있긴 한데, 네.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도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란이 지금 헤즈볼라를 사실 협상을 하라 그랬어요. 협상을 최근에 무조건적인 협상한다 그랬잖아요. 조건 없는 협상. 예, 무조건적인 네. 휴전한다 그랬는데 받아들이겠다. 이스라엘이 안 받았죠. 왜 안 네. 받았냐면 예. 조건이 뭐냐? 정전, 휴전 조건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네가 앞으로 국경에서 몇 킬로 떨어져 있겠느냐? 네. 국경 근처에 니네 특수부대 배치 안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데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 휴전 후 협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뭔 소리냐? 그런 건 없다. 지금 정확하게 조건을 우리가 말하는 조건을 다 들어준다고 해야 우리가 휴전할지를 생각해 보겠다. 그런 거죠. 네. 아, 조건 없는 휴전이 받아들이겠습니다가 아니고 네, 네. 지금 저 조건 제시 안 할 거예요. 일단 협상하고 조건 말씀하신 예, 게 이거였습니까? 휴전하고 협상을 하자는 거예요. 아. 지금 죽겠으니 나 좀 살자. 일단 살려주세요 하고 네. 협상은 나중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받기가 어려운 거죠. 아니 되게 희망적인 헤드라인이었는데 네. 조건 없는 휴전 뭐 받아들일 준비되어 있다. 왜 안 받아들여 했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자, 아이고야.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 레바논을 헤즈볼라 없는 레바논을 만들겠다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실패를 했어요. 네. 이스라엘 1982년에 레바논을 침공해서 친 이스라엘 정권을 세우려고 작전을 썼거든요. 네. 1982년. 네. 그러니까 기독교 마론파 정권을 세워서 친 이스라엘 정권을 세우려고 들어갔었어요. 이스라엘 레바논을 침공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 실패했죠.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되고 이제 임기 들어가기도 전에 암살당했어요. 이스라엘이 미는 대통령이 네. 레바논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은 우리는 이제 아랍 국가의 국내 정치에 전혀 관여하지 말자. 네. 우리가 관여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아. 그런 이제 정책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또 다시 레바논에 그런 유혹에 좀 빠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두 번째. 그렇게 역사적으로도 배웠는데 또 사람이 유혹에 빠지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지금 그런 유혹에 빠져 있다. 진짜 힘들다 여기는. 사실 여기가 되게 좋은 동네잖아요. 그렇죠. 레바논 레바논, 같은 데도 보면 뭐 지중해 그 따뜻한 바람에 얼마나 살기 좋은데. 중동의 파리.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안 되네. 레바논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가보셔야 돼요. 아니, 어떻게 가요 지금? 전쟁 끝나고 가보셔야죠. 저는 한 6년 전에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예. 오. 레바논이 그렇게 예쁘다면서요? 뭐 사람들도 이쁘시고 자연도 아름답고. 저 네. 교수님. 네.
아이 사람들이 이쁘다고요. 남자도 이쁘고. 네, 남자도. 예, 네. 다. 저는 그렇게 아. 들었는데. 예. 자, 우리 서경관 교수님 예. 더 욕먹기 전에 얼른 들어가시고.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 이름이 뭐라고요? 네, 헬로우 메나. 헬로우 메나. 너무 힘들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